2020년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베스트로 뽑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을 포함해서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이번 달에 같이 읽자고 미리 공지해드렸던 5권의 책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이 5권의 책 중에서 먼저 한 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작년 2020년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베스트로 뽑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2020년 독서 어워드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책, 라르스 스벤젠의 외로움의 철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외로움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인간의 감정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감정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라서 보시면 책이 상당히 꼬질꼬질한 느낌이죠?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책과 함께 외로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더 나아가서 외로움을 포함한 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왜 살펴보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 다 제쳐놓고 이거 먼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이 외로움을 포함해서 감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책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어떤 기분이나 느낌, 감정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우리 자신과 만나게 하는 방법인 거죠. 또 이 감정이나 느낌, 기분은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혹은 세계를 바라볼 때의 내 태도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줍니다. 즉, 우리는 각자의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바깥 세계나 타인을 완전히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따 살펴보겠지만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은 사회적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이 해석에 따른 대응 방식이나 태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과 경험이 서로 순환하면서 계속해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또 부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쉬워요. 이런 대응의 결과가 다시 그 사람을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즉 악순환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전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이나 기분은 우리 자신을 바꿔놓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계에 대응하는 방식,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하느냐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거죠. 내 감정을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느끼는 기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내 감정 자체와 그 감정으로 인해서 도출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감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도대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에서 자주 쓰여지는 단어 3가지를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 3가지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외로움, 고독, 혼자 있음. 이 단어들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영어에서는 이 3단어가 구분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이 3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그 차이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혼자 있음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책에 따르면 혼자 있음은 수와 관련된 물리적 성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어느 한 사람 주위에 다른 이들이 없다는 사태 외에는 지시하는 바가 없는 단어고요. 이 단어만으로는 그 사태의 좋음이나 나쁨을 평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나 지금 혼자야 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긍정적인 기분이나 부정적인 기분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저 이 혼자 있음을 제가 어떻게 느끼느냐, 제가 혼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핵심인 거죠. 자, 반면에 외로움에는 정서적인 가치가 개입됩니다. 대부분 부정적인 상태 표현에 쓰이고요. 영어로는 lonely에 해당하겠죠. 혼자 있음과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완전히 별개된 단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고독은 뭘까요? 책에 따르면 고독은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는 자기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인 반면 고독 속에서는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있는 것이다. 외로움의 근간에는 결핍이 있지만 고독은 다양한 경험, 생각, 감정에 제한 없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외로움은 반드시 고통이나 불편한 느낌을 포함하지만 고독은 꼭 특정한 감정을 포함하라는 법이 없다. 고독은 좋은 감정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많고 아예 감정상 중립적일 수도 있다. 이 단어들의 느낌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특히 고독은 나중에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외로움의 특징 혹은 외로운 사람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작가가 말하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요, 타자와의 연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이 외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그간 정말 많은 주장들을 접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로움은 사회적으로 번질 수 있다. 과거보다 오늘날에 훨씬 심각해졌다. 외로움이 심화된 이유가 심해진 개인주의 때문이다. 가상현실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핵가족화가 됐기 때문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외로움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들의 사실관계를 조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될 확률을 높이는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또 고질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심리 상태와 반응 패턴을 살펴보기도 해요. 독자들은 이 내용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외로움과 혹은 감정과 관련된 자기 이해를 천천히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도 제가 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타인을 대하는 방법 혹은 사회를 대하는 방법, 그로 인한 악순환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제 얘기 같기도 했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이 책에 의하면 외로움을 고질적으로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요,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훨씬 더 위협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회적으로 완벽한 이상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성향도 매우 크고요. 자기 중심적이면서도 동시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즉,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들의 이런 성향과 그로 인한 반응은 악순환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사회적 환경을 훨씬 더 위협적으로 자각한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다시 두려움을 완화할 수도 있을 바로 그것, 즉 인간적 접촉을 방해한다. 사회적 두려움은 타인들과 직접 접촉하는 데 방해가 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망친다. 이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드는 거래 비용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즉, 외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하고 소진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 이 외로움의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이라면, 내 스스로가 이 외로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변화하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책의 작가인 라르스 스펜제는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름 아닌 고독을 제안합니다. 얼핏 보면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독이 어떻게 외로움을 잠재울 수 있는 걸까요? 작가에 의하면 이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서도 타인들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의 현존을 인식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우리는 이 고독을 통해서 나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자기 자아의 여러 측면을 개발시킬 수 있습니다. 작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족이 너무 안 된다면, 타인들의 지지에 기대지 않고 혼자서 웬만큼 잘 지내는 것이 힘들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을 영위할 것이다. 결국 사람이 항상 남에게 기대어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히 자족적일 수도 없으므로 고독이 긍정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들에게로 돌아갈 방법이 있어야만 한다. 왜 우리가 연애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혼자서 행복할 수 있어야 둘이서도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고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마무리를 하기 전에 잠깐 제 얘기를 한번 덧붙여 볼게요. 제가 최근에 되게 심하게 우울감을 느꼈었는데 가만히 이 감정을 들여다보니까 제 우울감의 대부분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제가 겪는 고통이나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혼자 짊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게 외롭게 느껴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프면 누군가가 나를 간호해 줄 수 있고 보살펴 줄 수는 있겠지만 이 고통 자체는 온전히 제가 느껴야 하는 거잖아요. 또 뭐 제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에 휩싸이면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고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저 혼자서 타개해야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외롭다. 존재 자체가 너무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마음고생을 조금 했는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조금 해답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느낀 감정과 이런 생각들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고 불가피한 거잖아요. 세계를 경험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개개인의 방식으로 혼자서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 어떤 타인도 내가 될 수 없고 나도 타인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공유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 당연한 것들을 계속 붙잡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이 책의 작가 라르스 스벤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랑의 이상을 수립한 사람은 바로 그 이상 때문에 사랑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영영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외로운 인생을 보장해주는 셈이랄까? 이 작가의 표현에 따르면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계속 외로운 인생을 보장해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이 감정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이 생각이 타당한지 아니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이상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제 마음을 가꾸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타자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와 타인, 개인과 사회, 기분과 감정과 반응,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은 정말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한번 집중적으로 사색해 봐야 할 대상들인 것 같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이 책의 도움을 정말 크게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좀 길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공보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삶의 기술을 배워보고 또 감정을 사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르스 스벤젠의 외로움의 철학이었고요. 우리 공보기 여러분들 모두 즐겁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